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시인 봉하창입니다. 오늘은 이후승 작가의 수필 구봉산 종점을 소개합니다. 추억을 되새기며 들어봐 주십시오. 이후승 수필 구봉산 종점. 군청 소재지까지 오가는 버스는 하루 2편이었다. 그나마 눈비 몰아친 날이면 길이 막혀 오지도 않았다. 새로 만든 아치형 정문이 길을 가로막은 종점은 도착 행렬의 끝이자 동시에 외부로 나가는 출발점이었다. 막다른 골목처럼 꽉 막힌 곳, 낮은 산자락이 회색빛 광산 뒤에 서 있고 정문을 지나 오른쪽 공터 한쪽에서 쇠갈고리로 묶인 짐칸 선어량이 폭좁은 철로를 달려 광부들을 굴 앞까지 실어 날랐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갱도 매몰 사고는 광산촌 인부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뿌연 횟가루 머금은 탁한 공기가 광부들의 뱃속을 제멋대로 넘나들었다. 열악한 작업 환경 탓으로 광산과 종점 모두 그들에겐 더 갈 데 없는 세상 끝이었다. 거기 어른들 10중 8구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사람이 사람처럼 산다는 곳 널따란 도해지 중 특별히 서울이라는 희망의 나라로 떠날 궁리를 허구한 날 신년처럼 달고 살았다. 내 아버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월급 덕분에 종점 앞은 막장 촌구석 치고는 활기가 넘쳤다. 병원과 약국, 푸죽간, 어물전, 자파상점, 천막 극장도 있었다. 교회와 다방, 선술집과 음식점, 철물점 등 그 생동감의 중심이었을 광산 정문. 거기서 길 건너 대각선 방향으로 양철지붕 좌파점이 자리한 버스 종점을 그곳 사는 사람들은 차부라고 불렀다. 세상의 끝처럼 그곳에서 모든 것이 잠시 멈췄다. 구봉산 골짝 뒤쪽 외딴 마을 꼬마들이 떼지어 차부 앞으로 놀러왔던 토요일 오후, 고물버스 한 대가 부릉거리며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장형이 버스 꽁무니에서 쭈뼛대다 바퀴 자국 깊게 파인 눈더미 위에서 무언가를 주워 광산 옆 샛길로 튀었다. 사방으로 흩어져 할 일 없이 얼쩡대던 애들이 영문을 모르면서 쫓아가고 빵집 앞을 서성거리던 우리 서너 명도 얼떨결에 뒤따랐다. 40원 넘는 돈을 차장 누나가 오라이를 외치며 버스 문짝을 닫을 때 실수로 떨어뜨렸다. 접혀 구겨진 지폐 앞에서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감탄사만 연발했다. 그 돈을 어디 쓸 것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는 대장형의 얼굴만 쳐다봤다. 그가 두 셋을 골라 다시 차부로 내려보냈고 나머지는 야산중터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따가운 햇볕 아래 시간은 더뎠고 애들은 숨을 죽인 채 쌍둥이네 찐빵을 기다렸다. 눈치 없는 산새들이 속 모르고 시끄럽게 울어댔다. 졸개에게도 빵은 2개씩이나 분배되었다.
그중 하나를 주머니에 숨겨 썰매 가진 친구를 찾아갔다. 찐빵과 나를 번갈아 몇 번 쳐다보던 그 친구가 썰매를 꺼내놓았다. 길게 잘린 벼 밑둥이 얼어붙은 논바닥 위로 솟아올랐다. 썰매가 엎어져 얼음펀에 나동거라지고 손가락이 얼얼해도 저녁 낮을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 막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밤새 쌓인 눈이 귀밑까지 올라와 부엌문이 열리지도 않던 깜깜한 새벽. 나는 막무가내로 아버지를 졸랐다. 묘가지가 부러져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 하지 않는 분에게 철사 아닌 쇠날 썰매를 갖게 해달라고 징징거렸다. 꼭두 새벽부터 일 나갈 아버지 밥상머리에 재수없다는 엄마의 지청구는 한기로 흘렸다. 아버지가 잘하는 영어 한마디, 오케이가 긴 침묵 끝에 짧게 흘러나왔다. 방학이 시작되던 날 아버지는 야무진 썰매 하나를 작업복 윗도리에서 꺼내놨다. 부럽게 바라보는 친구들을 불러 선심 쓰듯 태워줬으며 얼음이 녹은 날이면 등짝에 둘러매고 온 동네를 보란듯이 어슬렁거렸다. 산과 아들 저만치서 봄날이 꼬물거렸다. 아랫마을 친구가 방학 때 이사갔다. 아무 말 없이 가버려 섭섭해도 서울로 갔다는 사실은 부러웠다. 금이 안 나와 광산이 문을 닫는다고 이 집 저 집 이사가는 일이 광산촌 전체로 역병처럼 번지고 있었다. 창경원에 산다는 호랑이와 길거리 전차, 고운 피부 깍쟁이들,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다 잠깐 명절새로 내려온 동네 누나 형들이 꼭지만 살짝 틀어주면 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수도 얘기를 들려줄 때마다 부럽고 신기했다. 우리 집도 마침내 이사하게 되었다. 밤새도록 심지어 사나흘씩 굴에 갇혀 돌아오진 아버지를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삿짐을 싸면서 알았다. 썰매가 없어졌다. 뒤지고 물어도 찾지 못했는데 서울로 간다는 사실만이 좋아서 촌동네 장난감쯤이야 쉬 잊어버릴 수 있었다. 서울에 가면 나도 스케이트를 탈 것이라고 묻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떠벌렸다. 꾀지지한 광산촌은 그때 이미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었다. 하굣길에 배고파 따먹던 아카시아와 산딸기, 까마중도 미련 없이 접었다. 점심시간 내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찌그러진 고기나 죽도록 쫓아다니다가 수도가에서 찬물 한 바가지 들이키고 교실로 들어와 병든 병아리처럼 꾸벅대는 것도 이젠 끝이었다. 서울만 가면, 그래 서울만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내 앞에 펼쳐질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하나도 모르면서 벌써 서울 내기 다 된 듯 촌티를 지우려고 안달이 났다. 이삿날은 금방 다가왔다. 4학년 여름방학. 새벽부터 푹 복지던 날 우리 집 7 식구가 똥통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다. 회색빛 광산자락, 얼굴 가득 버짐핀 코 흘리게 될 친구, 찐빵과 썰매, 시냇가 송사리와 개구리, 들판의 나무와 꽃과 풀, 그 모든 것을 구겨 실은 고물차가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세상 밖 넓은 곳을 향해 떠난다.
흙먼지 풀풀 날리며 옆마을 주정뱅이 아저씨처럼 비틀거린다. 뒤를 쳐다본다. 차창 너머 광산 정문이 천천히 멀어진다. 눈앞이 흐릿하다. 그날 이후 오랫동안 구봉산 종점은 이 세상의 끝으로만 남아있었다. 40년 넘는 세월이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완벽하게 행복한 삶, 유별나게 불행한 인생, 그런 건 없다고. 죽을 때 가져갈 것이라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꿈과 사랑뿐이라고. 광산촌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팽개치고 떠나왔다는 죄책감, 혹은 유년의 시린 기억을 마주하기 싫다는 비겁함 때문이었을까. 깊이 묻은 그리움을 애써 외면하며 차부 찾아가기를 한사코 망설였는데, 긴 간밤 늦게 쏟아지기 시작한 한방눈은 동틀 무렵 멈췄다. 눈 덮인 구봉산이 빗긴 햇살을 받아 눈부시다. 나를 보낸 적 없는 종점을 휘 둘러본다. 사람이 없다. 건물도 도로도, 그리고 길을 막아선 광산 정문도 흔적만 어렴풋하다. 벌겋게 녹슨 양철 지붕 건물이 차부자리일 것이다. 그 뒤로 옛날보다 훌쩍 작아진 교회당 종탑이 저 홀로 외롭다. 조금만 더 일찍 올 것을. 인적 드문 폐강 앞 종점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또는 말수 적던 충청도 촌 남자가 거칠한 두 손을 주머니에 꾹 찔러 넣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내 칼날 썰매를 윗도리에 품에 넣고 징징거리던 꼬마를 기다렸을 거라는 아둔함을 떨치지 못한다. 광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산바람이 차지 않다. 그래도 이제는 떠날 시간. 버튼을 누른다. 시동 걸리는 소리가 부드럽다. 여러분의 추억 속에는 어떤 출발점과 종점이 있나요? 고향을 떠나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요. 하루 세끼 잘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잘 사는데 왜 그 추억의 고향은 잊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 나의 고향이여, 나의 추억 속의 벗들이여.